우리가 성인군자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대화하면서 좋은 말만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해놓고 이런 걱정이 드신 적이 있나요? 괜히 분위기 망친 것 같네. 좋은 말만 할걸.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매력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3가지와 부정적인 말도 매력적으로 하는 기술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히렌츠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매력 우리 모두 압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밉지 않게 잘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3가지 감이 좋습니다. 첫 번째, 거리 감각. 거리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부정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개방해도 되는지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불상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노래 조금 별로지 않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랜데. 그래? 제가 채널에서 자주 얘기하는 예시이기도 한데요. 스몰톡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주제를 꺼냈을 때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상대와 나의 거리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개방을 해도 되는지를 빠르게 느끼는데요. 자기 개방은 매력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매력은 향기와 같아서 나를 적당히 드러내면 나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개방을 하지 않아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개성과 매력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사물의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 입체감 때문에 사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게다가 우리는요, 늘상 완벽하고 바르고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조금은 허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완벽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매력이 더 높아지고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이 프레퍼 효과, 엉덩방아 효과처럼요. 왜 연애 프로그램만 봐도 그렇죠. 출연자가 제작진 앞에서 속마음 인터뷰를 할 때 솔직히 별로였어요. 엄청 질투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더 인간적이다, 솔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출연자한테 호감이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자기 개방은요, 상대와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도 또 내 매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지나치면 매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 정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거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리감 좋으신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연만큼 연다. 채널에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던 자기 개방의 비율입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게 서로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깊어지죠.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다가 상대가 취향을 열었을 때 나도 취향을 오픈하고, 상대가 고민을 꺼냈을 때 나도 비슷한 고민을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거리 감각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상대는 아직 이만큼인데 혼자 이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립니다. 만난 지 2번밖에 안 된 분한테 저 사실 가족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요.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아쉬운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거리가 아닌데 갑자기 무거운 걸 확 받아버리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충분히 가까워진 사이인 것 같은데 계속 날씨 얘기, 맛집 얘기만 하는 것도 서로 거리감이 안 맞는 건데요. 상대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이 사람이 나에게 벽이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개방의 첫 번째 기준은요, 상대가 나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열었는가 입니다. 자, 그럼 대화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리감을 지키면서 말하는 2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단정하는 대신 질문하기. 확신이 안 설 때는 단정하는 대신 물어보세요. 아까 그 갑분싸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노래 좀 별로지 않아? 이러면 상대가 그 노래를 좋아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노래 요즘 많이 나오더라? 너 이런 노래 좋아해? 그리고 이어서 상대가 나 이거 완전 좋아하지 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좀 내 취향 아니야, 나는 별로더라고 하면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건요,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방의 문을 벌컥 여는 게 아니라 똑똑 노크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2번째, 입구 만들기. 상대와 내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할 때도요, 훅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조금 깊은 얘기를 꺼내야 할 때는 입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서두에 꺼내주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조금 진지한 얘기긴 한데 이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해도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편을 던졌기 때문에 갑작스러움이 덜하죠. 부정적인 말을 해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축을 잘 잡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도요. 어떤 축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나 그리고 타인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얘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나인가? 타인인가? 축이 나였을 때는 자기 개방이 됩니다. 나 요즘 일이 조금 힘들다. 그때 그게 좀 후회됐다. 처럼요. 그런데 이 축이 타인이라면요? 네, 뒷담화죠. 물론 뒷담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어려웠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 쉴 틈을 위해선 건강한 뒷담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분들은요, 이 비율이 다릅니다. 생각해볼까요? 축이 계속 타인에게만 가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계속해요. 걔 진짜 왜 그러냐? 그 사람 완전 별로야.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문이 닫힐 수가 있죠. 소재가 될까봐 내 얘기를 가려하게 되는 것처럼요. 반대로 이 축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 진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지나치면 사이가 틀어졌을 때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집에 와서 찝찝함이 나도 모르게 드는 이야기들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왠지 찝찝하다는 느낌 자체가 아직은 상대와 내가 이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부정적 자기 개방을 하기에 좀 좋지 않은 소재였거나 상대와 나의 속도, 앞서 말씀드린 거리가 아직 조금 가깝기 전이다, 적합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까? 찝찝할까? 망설임이 들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신념 중 하나인데요.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듣는 입장일 때의 팁인데요. 상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축이 타인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걔 진짜 별로지 않아? 이렇게 뒷담화로 넘어갈 때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나도 모르게 동조를 하는 것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좀 그렇다. 이렇게 동조하면 나는 조금 맞춰주기 위한 말이었는데 동조를 하는 순간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야, 휘란이도 걔 이상하다 그러던데? 네, 맞장구 잘못 쳤다가 그 뒷담화에 동조한 혹은 뒷담화의 메인이 된, 뒷담화를 주동한 사람처럼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동조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의 감정만 받아주시는 건데요. 그랬구나. 너 진짜 속상했겠다. 상대가 했던 평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보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하면서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리 감각도 익혔고 축을 잡았다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분량 조절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 3. 절제한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에 끊을 줄 압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그리고 생각할수록 열받는 게 그리고 어제도 있잖아 또. 근데 작년에도 그랬다? 이렇게 4절, 5절까지 가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요. 이 위로하는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듣는 사람에게만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 영상 보신 히릿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심리학에선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숙고와 반추의 차이인데요. 건강한 자기 성찰. 숙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 요즘 힘들긴 힘들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였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려고. 힘든 이야기가 반복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편입니다. 반추는요? 힘들다. 왜 힘들까? 힘들어. 근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추는 참 무서운 게요.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실컷 마음을 털어놨는데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죠. 일터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아예 입을 닫고 혼자 정리하고 쉬러 들어가시는 분들.
저도 과거에 일을 할 때 이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봤자 신세한탄이 되고 계속 반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더 피곤해질 것 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매력을 잃지 않는 분들은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서 끊자. 그리고 마지막 기술,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1절에서 끊으실 때 한마디를 붙여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 말의 역할은요, 부정적인 내 얘기를 반추해서 숙고로 바꿔줍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달라지는데요. 끝없는 하소연을 들은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삶을 좀 헤쳐가는 과정을 들은 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리들께 부정적인 제 얘기 가끔 하잖아요. 뭐 싱가포르 넘어와서 살면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요. 이렇게 말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힘들다, 어려웠다, 결론이 없을 때는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안에서 조금 발효를 시키는데요. 배추를 절이고 발효해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될 때까지 참습니다. 그럼 조금 힘들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것도 발효해서 나중에 극복을 한 다음에 조금 좋은 얘기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더 잘 극복해봐야겠다.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도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저 빌런들을 내가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통쾌하기도 했고요. 힘든 시간을 견딜 용기가 생겼거든요. 물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마저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마음관리 앱, 디스턴싱 같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명상도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 스타일대로 마음과 거리두기를 해보시는 연습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히리들은 지난주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의 팁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거리 감각. 두 번째, 소재의 축. 세 번째, 절제.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다루기가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요. 지금의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상대와 더 깊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지닌 분들이 오래가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실 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리, 주어, 그리고 1절만 하기. 우리 히리들의 솔직한 얘기가 매력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해보는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